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좀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건강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금방 복귀를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선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결과 복귀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수요일에는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올려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최종픽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자, 항상 일주일에 이 시간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분들께는 미리 사전에 공지를 드렸었는데, 5월부터는 멤버십 가족 등급의 모든 혜택을 몰아서 가족 등급 하나로만 운영을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개개인 사정에 따라 혹은 개개인의 필요한 정보에 따라 가입을 하시라고 2,990원, 3,990원, 4,990원 등급을 나눠서 운영을 했었는데, 가입하시는 분들이 설명 부분이나 영상을 보지 않고 멤버십 등급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제가 영상이나 자료를 업로드할 때도 등급별로 혜택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일일이 구분해서 올리는 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게 등급별로 어떤 분들은 뭐가 불만이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고 말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면서 통합으로 가족 등급 하나만 멤버십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족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기존의 친구 등급이나 친척 등급이신 분들은 5월 전까지 가족 등급으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축구 토토 승무패는 지금처럼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 픽 5경기 그대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나머지 9경기, 8경기에서 9경기는 전체 공개로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부터 밴드 토론방의 불편사항이었던 채팅창에 프로토픽 이미지를 올릴 시에 적중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채팅창이 올라가면 공유했던 픽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불편함을 개선해서 현재 회차별로 프로토픽 공유하는 사진첩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 5월부터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배당을 적중하신 분과 3배당 이상 가장 많은 프로토를 적중하신 회원분을 뽑아서 각각 10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동기부여를 드려서 더욱더 멤버십 가족분들끼리 프로토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악플러 분들이 굉장히 물고 뜯기 좋아하는 멤버십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공지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에스턴. 자, 일단 에스턴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으로 5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랜드포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일 만큼 최근 좋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에스턴이 홈에서 브랜드포를 상대로 4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에스턴의 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대 0으로 에스턴이 승리를 할 당시에 레온 베일리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고, 데니잉스 선수의 두 번째 골 역시 왼쪽 측면을 레온 베일리 선수가 돌파를 해서 어시스트를 해준 골이었죠. 또한 네 번째 골 역시 왼쪽 측면을 레온 베일리 선수가 돌파 후에 얼리 크로스 해준 볼을 와킨스 선수가 골을 기록한 상황이었을 만큼 레온 베일리 선수의 활약이 컸었던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또한 그때 당시 브랜드포에 개털렸었던 오른쪽 수비를 아예르 선수가 지켰었는데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과, 그때 당시는 3백 수비를 썼었으나 최근에는 브랜드포는 4백을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포이기 때문에 4대 0으로 개털렸을 당시와는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브랜드포가 홈에서만큼은 득점은 올라가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턴은 원정에서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랜드포의 승리까지 보기에는 최근 이반토니, 은베우모의 공격 자원들이 3경기 동안 필드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브랜드포의 연패와 에스턴의 연승이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원픽을 정했다가, 아무래도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썼습니다. 자,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 자,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호지슨 할아버지의 마법이 통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인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호지슨 감독님이 돌아오시면서 에베레치 에제 선수와 미카엘 롤리스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측면에서의 돌파가 굉장히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죠. 반면 에버튼의 경우는 지난 풀럼과의 경기에서 강등 버프로 홈에서 무승부 이상은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재 실력으로는 풀럼에 충분히 패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강등 버프마저 안 나오고 있는 에버튼이죠.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에버튼이 3대0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제압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맞지도 않는 빌드업 축구를 하고 있느라 헤매는 시점이었고 그때 당시 에버튼에서 골을 기록했던 칼버트 루인 선수 아직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앤서니 고든 선수 뉴캐슬로 튀었죠. 수비 자원이었던 셰이머스 콜먼 선수도 부상으로 못 나오죠. 오나나 선수, 두쿠레 선수도 부상과 징계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에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 가서 뜬금없이 승리를 하기에는 주축 자원의 이탈과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선수와 미카엘 롤리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윌프레드 자하 선수가 빠지니까 오히려 더 공격력이 좋아진 모습이라서 윌프레드 자하 선수의 공백은 별로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기세를 타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통승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리버풀 대 노팅엄. 자, 이 경기는 현재 리버풀의 승리의 투표율이 90%가 넘어가고 있을 만큼 노팅엄의 이변을 보기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경기력에 대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노팅엄이 리버풀을 상대로 앞서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리버풀은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리버풀의 주축 자원에서의 부상 이탈이나 징계 결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노팅엄을 상대로 거의 가지고 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 맞대결에서 노팅엄 홈에서 리버풀이 1대0 충격 패배를 당했었는데 지금의 스쿼드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때 당시 살라와 현재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 중인 피르미누 선수가 선발 출격을 했었고 측면 수비의 아놀드 선수 또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리버풀의 공격 스쿼드는 살라, 조타, 코디 각포, 누네즈, 루이스 디아즈까지 미친 공격진을 보유 중이죠. 또한 리버풀이 초반 계속 원정에서 병신짓을 많이 했었지만 지난 리즈와의 경기에서 1대6으로 원정에서의 부진을 털어버리는 시원한 공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홈에서의 강력한 리버풀이 이변이 나올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홈에서 리버풀이 이번 시즌 36득점을 기록 중인데 노팅엄은 원정에서 실점이 36실점이죠. 저는 이 경기 이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버풀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알메리아 대 빌바오. 자, 일단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빌바오의 승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대결 전적부터 너무나도 빌바오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알메리아의 주축 자원들의 결장자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비 자원에서 아키에메, 포조, 멘데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돌렸을 수비 자원도 부족하다라고 보이고 가장 크다고 보이는 건 역시 공격 자원의 라마자니 선수와 엘빌랄투레 선수가 각각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공격 자원의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시즌 알메리아의 홈발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빌바오의 단통승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알메리아의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있고 기본적인 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홈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치로는 무승부 정도가 이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알메리아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소시에다 대 라요. 자, 우선 소시에다가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라요 원정에 가서 0대2로 승리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당시 선발 라인업 공격 자원의 바라네치아 선수, 미들 자원의 파블로 마린, 이아라멘디 같은 자원들은 확실한 로테이션 자원들이었음에도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었고 현재 소시에다는 주전 미들 자원이나 공격 자원에서의 부상이나 징계 결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공격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라요의 경우는 그때 당시 선발 출전을 했었던 주전 공격자원 이시파라존, 카멜로, 가르시아 선수가 모두 득점에 실패를 했었고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가르시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라요의 주전 수비 자원인 카테나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선발 자원이 지난 맞대결 상황에 비해 소시에다의 경우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라요는 다운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소한 라요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소시에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RC 셀타. 자, 이 경기도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무승부 정도로 이변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홈 경기라는 점에서 투픽을 선택하기는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RC 셀타와의 맞대결 전적부터 압도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고 주중에 아무리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위인 바르셀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승점 11점 차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승점은 싹 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뜩이나 홈에서 득점력이 더 살아나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은 늘어나는 RC 셀타, 또한 RC 셀타의 우측 주전 수비 자원인 우고 마요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 데이터를 비교해봐도 레알 마드리드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변 없이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1번 경기 뉴캐슬 대 토트넘. 자, 일단 뉴캐슬과 토트넘의 상대 전적을 볼 때 뉴캐슬 기준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뉴캐슬이 토트넘 원정에 가서 1대2로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 뉴캐슬은 그때 당시에 선발 출전했던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구엘 알미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지만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선발 자원에 이상이 없는 상황인데 토트넘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수비가 개쓰레기인 상황입니다.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홈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먹힌 3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수비 자원인 산체스 선수와 페드로 포로, 다이어 선수가 개판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모두 실수로 인해서 골을 먹혔다고 보면 됩니다. 오죽하면 산체스 선수는 랑글레 선수 대신 교체 투입이 됐는데 20분도 안 지나서 교체 아웃을 당했죠. 자, 그렇다면 랑글레 선수는 지난 경기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 아웃이 됐고 훈련장에서도 모습을 안 나타냈기 때문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볼 때 베인 데이비스 선수 못 나오죠. 에메르송 선수 못 나오죠. 랑글레까지 못 나온다면 또 산체스나 탄강가 선수가 나오게 될 거고 아무리 스텔리니 임시 감독님께서 머리를 굴려봐야 수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또 그감의 수비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몸싸움이 안 되는 페드로 포로 쪽에는 뉴캐슬의 몸빵이 좋은 조엘린턴 선수가 있고 노장 페리시치 쪽에는 뉴캐슬에서 스피드와 돌파가 좋은 미구엘 알미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이 승리하는 그림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공격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면서 득점이 터지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뉴캐슬은 홈에서 14경기 동안 9실점밖에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AT 마드리드. 자, 일단 최근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부상으로 빠져 있는 선수들이 빨리 돌아와야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르셀로나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덴벨레, 페드리, 프랭키 대용 선수까지 부상에서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원들이 복귀를 해준다면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충분히 홈에서 무승부 이상은 기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바르셀로나의 홈에서 리그 최다 연승인 7연승을 기록하기란 빡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번 시즌 기록만 보더라도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만큼은 단 2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현재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주축 자원들이 복귀한다라는 전제하에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마요르카 대 헤타페. 자, 우선 마요르카의 경우는 이번 시즌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있죠. 드리블 돌파 성공률이 라리가 탑 클래스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RC 셀타와의 경기에서는 골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팀 내 최고 평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의 존재감이 크다라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를 받쳐줄 만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가 무리키 선수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고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기복이 너무나도 큰 마요르카 선수들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홈에서 4대2로 대승을 거두다가도 엘체를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하고 소시에다와는 또 1대1 무승부를 하는 그야말로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투픽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이없게 틀려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통으로 선택을 한다면 최근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헤타페가 우세하다라는 점과 주축 자원의 이탈이 없는 헤타페가 3경기 무득점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빌바오, 소시에다, 바르셀로나 같은 라리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무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득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대1이나 2대2 정도 스코어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요르카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